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다녀온 답사길은 북한산의 북한산성 안쪽에 위치한 대서문에서 행궁지까지의 길인 일명 숙종의 길과 행궁지 위쪽에서 의상능선의 나한봉과 문수봉 사이로 뻗어있는 남장대지 능선입니다. 북한산의 북한산성 안쪽에는 북한산에서 가장 크고 긴 계곡인 북한천이 흐르는데 대남문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서문의 오른쪽 아래쪽 옆쪽으로 흘러 창릉천에 합류가 되고 행주산성 아래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북한천을 따라 나란히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가며 등산로가 있고요. 이 등산로를 보통 산성계곡길이라고 부릅니다. 산성계곡길은 북한산성의 간선도로격인 메인 등산로로 북한산성의 모든 성문과 봉우리 및 능선으로 연결되는 중심 등산로입니다. 300여 년 전 숙종에 지나간 산성계곡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북한천 계곡의 경치도 감상하고 북한산성과 얽힌 이야기들을 하며 숙종의 길과 남장대지 능선 사전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은 승용차를 이용했고요. 북한산 서쪽의 주요 등산로 들머리들이 이어져 있는 은평구 진관동 연서로의 하나고등학교 앞 진관사, 삼천사 버스 정류장을 지나 입곡 삼거리를 지나면 도로명이 북한산로로 변경이 됩니다. 북한산로에 접어들면 북한산 의상능선의 백화사 쪽 들머리인 백화사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요. 흥국사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다음 정류장이 산성입구 버스 정류장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은평구 진관동의 북한산로의 산성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셔서 북한산성입구 교차로 삼거리에서 대서문길을 통해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까지 걸어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북한산로의 북한산성 입구 교차로 삼거리에서 대서문길로 진입하시어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입구의 제2주차장에 주차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서문길의 초입에는 길 오른쪽으로 제1주차장이 있고요. 제1주차장을 지나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입구까지 올라가시면 길 왼쪽으로 제2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의상봉이고요. 길 왼쪽이 제2주차장입니다. 북한산성의 들머리인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앞의 모습입니다. 제2주차장 입구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의 뒤쪽으로는 원효능선의 원효봉이 보이고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입구 오른쪽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 표지석과 북한산 안내도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앞을 지나갑니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지나서 대서문길을 100여 미터를 올라가면 대서문길과 산성계곡길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오고요. 갈림길에서 왼쪽 길로 가면 북한천과 산성계곡길이 나옵니다. 왼쪽의 산성계곡길은 갈림길에서 수문지 입구의 수구정 화장실까지 무장애 탐방로라고 하여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천에는 둘레교라는 예쁜 아치 모양의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둘레길 오른쪽으로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천 계곡 위쪽으로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원효능선의 원효봉과 만경대, 노적봉이 보이고요. 원효봉 뒤쪽으로 백운대도 살짝 보입니다. 북한천의 둘레길을 건너면 북한산 둘레길을 통해 원효능선과 수문병 능선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연결이 되고요. 북한천 오른쪽으로는 북한천을 따라 수문지를 지나 백운대로 갈 수 있는 산성계곡길 무장의 탐방로 입구입니다. 이 산성계곡길은 계속 가면 대서문을 지난 북한동 역사관이 있는 지점 바로 전에 다시 대서문길과 만나게 되지만 오늘은 숙종에 지나간 대서문을 지나가야 하니 수문이 있던 수문지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산성의 수문이 있었던 수문지로 가는 산성계곡길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수문지는 대서문과 원효능선에 있는 서안문 사이를 흐르는 북한천 위에 놓였던 수문의 수문지로 당연히 지금은 소실되어 없고요. 수문이 있었던 위치가 수문지로 남아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원효능선의 원효봉입니다. 산성계곡길을 걷다 보면 산성계곡길 왼쪽으로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벤치와 탁자 등이 설치된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쉼터 앞쪽으로는 북한산의 북한산성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보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북한산성 안내도 위쪽으로는 수구정이란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구정 화장실에서 개수기가 설치된 산성계곡길의 데크 계단길 앞까지만 무장의 탐방로입니다. 왠지 어딘지 조금 아쉽고 허무한 느낌이 듭니다. 데크 계단길을 올라가기 전의 산성계곡길역 북한천 계곡물의 모습입니다. 산성계곡길 개수기가 설치된 데크 계단길을 지나갑니다. 데크 계단길의 오른쪽으로는 복원된 북한산성의 군대가 세워져 있고요. 군대 앞 데크 계단길 왼쪽 아래로는 북한천의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천 계곡 건너로는 안반 위쪽으로 소나무 숲 사이로 성벽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산성의 수문이 있었던 수문지입니다. 수문지가 더욱 잘 보이는 군대 앞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한산성 수문지와 북한천 건너의 바위 안반 위쪽으로 북한산성 성벽과
군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수문은 왼쪽의 수직바위 안방과 오른쪽의 커다란 바위를 통해문 모양으로 연결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모습은 지금 상명대학교 아래쪽 세검경로 옆을 흐르는 홍제천에 놓여진 홍지문 옆의 오수관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군대 앞 전망 포인트를 지나 데크길을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수문지의 커다란 바위 뒤쪽에 수문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문지의 커다란 바위 뒤쪽에 설치된 수문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아래쪽에 오수관문의 사진이 있습니다. 답사부장이 수문지를 들린 이유는 숙종이 대서문으로 들어와서 수문을 둘러보고 행궁지로 향했기 때문에 숙종의 길에 참고가 되라고 먼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수문이 있었던 수문지와 북한천 계곡 건너의 북한산성 성벽과 군대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북한산성 입구의 대서문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산성 계곡길의 수문지를 답사하고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100여 미터 위쪽의 대서문길과 산성 계곡길이 갈리는 갈림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림길에서 50여 미터를 올라가면 길 오른쪽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분소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자연관찰로와 대서문 0.8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분소에서 약 150여 미터를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의상능선의 의상봉으로 올라가는 의상능선 들머리가 나옵니다. 의상봉까지는 1.2km의 거리이고요. 백운대까지는 4.0km의 거리입니다. 북한 산성 탐방지원센터는 0.3km를 내려가면 됩니다. 의상능선에는 의상봉, 용출봉, 용혈봉, 증취봉, 나월봉, 나한봉, 문수봉 이렇게 7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나한봉에서 문수봉으로 가려면 남장대지 능선의 715봉을 넘어가야 하니 8개의 봉우리로 보셔도 됩니다. 또한 의상봉과 용출봉 사이에는 가사당 안문, 증취봉과 나월봉 사이에는 부항동 안문, 그리고 715봉과 문수봉 사이에는 청수동 안문 이렇게 3개의 안문이 있습니다. 의상능선 들머리를 지나 산길을 돌아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높이 솟은 의상봉 봉우리도 보이고요. 길 오른쪽으로는 용암사 사찰의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요. 왼쪽으로는 자연보호헌장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기념비 위쪽으로는 자연관찰로의 출입구가 있고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0.5km 올라왔습니다. 백운대는 3.8km의 거리입니다.
어느덧 대서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대서문의 왼쪽으로 보이는 의상봉의 모습입니다. 대서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북한산성의 축성이 완료된 다음 해인 숙종 38년, 즉 1712년 4월 10일에 숙종이 후일 영조가 되는 19살의 연인군을 대동하고 북한산성에 행차하여 들어간 대문입니다. 숙종이 들어갔던 대서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서문은 북한산성의 수문을 제외한 모든 성문들 중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서쪽에 있는 성문이라 대서문입니다. 대서문에 들어서서 돌아보면 성문 왼쪽으로 문루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루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계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커다란 바위덩어리 자체를 깎아서 계단으로 만든 부분도 보입니다. 대서문의 문루에 올라서면 대서문 오른쪽으로는 원효능선의 원효봉이 보입니다. 문루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루 앞쪽의 낮은 담장을 여장이라고 하는데 북한산성의 성문 여장은 커다란 통돌 하나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 만들었습니다. 숙종은 대서문으로 들어와 수문을 둘러보고 행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서문의 오른쪽으로 이어진 성벽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아까 가본 수문으로 이어집니다. 문루의 앞쪽 중앙에는 한자로 대서문이라 쓰여진 커다란 편액이 걸려 있는데 편액의 글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쓰셨다고 합니다. 문루 옆쪽에 세워진 북한산성 안내판입니다. 문루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문루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홍해문 위쪽 좌우에 용머리 같은 조각상이 보이는데 용머리 같이 생긴 조각상의 이름은 누혈이고요. 용도는 문루 위쪽의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누혈은 성문 앞쪽에 2개, 안쪽에 2개, 모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서문의 용머리 모양의 누혈 조각상은 북한산성의 대문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문 안쪽 좌우 아래쪽에는 문짝을 돌리기에 편리하도록 문짝의 축을 지지해주는 지도리돌이라고 하는 홈을 파놓은 돌이 있고요. 벽면 양옆으로는 대문을 닫아거는 장군목을 거치해 고정하는 네모난 구멍이 파져 있습니다. 대서문 밖의 용머리 모양 조각상 누혈의 모습입니다. 중성문에서 누혈의 조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문 안쪽의 모습입니다. 문루에서는 보이지 않던 의상봉이 문루에서 내려오니 보입니다. 잠시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북한산은 1983년에 도봉산과 합쳐서 우리나라 15번째 국립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서문 안쪽에는 북한동이라는 성안마을이 있었고요. 이주 및 정비 사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대서문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길 왼쪽으로 한옥집이 한 채 남아있는데 과거에 별미원이란 음식점이었다고 하고요. 고양시의 민가 한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 중이라고 합니다. 별미원의 길 건너편에는 성안마을이 있던 시절 버스 정류장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그때의 자취를 느끼게 합니다. 버스 정류장 앞쪽으로는 화장실이 있고요. 고갯마루 오른쪽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장승이 세워져 있습니다. 돌장승이 세워져 있는 고개를 활터고개라 하고요. 활터고개를 넘어 또 다른 고개를 돌아 내려가면 길 오른쪽으로 무량사란 사찰이 나오는데 무량사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용문이 돌기둥이 인상적입니다. 무량사는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후궁인 엄규비와 관련이 있는데요. 엄규비는 이곳에 산신각을 짓고 약사불과 산신탱화를 모신 뒤 백일기도를 올린 다음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대웅전과 약사전, 범정각이 있고요. 약사전 뒤쪽으로 올라가면 미륵전에 미륵부처님이 의상봉을 뒤로 하고 원효봉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미륵부처님의 뒤쪽으로는 의상봉이, 앞쪽으로는 원효봉이 있습니다. 미륵불 오른쪽에서 대웅전의 지붕 위쪽으로 보이는 원효봉과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 기린봉의 경치는 절로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무량사에서 나와 백운대 방향으로 조금만 진행을 하시면 왼쪽으로 아미타사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냥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아미타사 갈림길에서 잠깐 오르막을 오르고 내려오면 길 왼쪽으로 산성계곡길에서 올라오는 길과 합류가 됩니다. 산성계곡길의 수문지에서 계속 올라오시면 이리로 올라오고요. 대서문길과 이곳에서 합류가 됩니다. 산성계곡길과 대서문길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백운대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북한동 역사관이 있는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광장 오른쪽으로는 화장실과 북한동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고요. 광장 왼쪽으로는 전망대 역할을 겸하는 넓은 데크 쉼터가 있습니다. 북한산성 축성 당시에 군수창고인 하창이 있었던 곳이라 하창지라고도 하고요. 마을이 조성되어 있을 때에도 하창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대서문길의 끝인 북한동 역사관이 있는 넓은 광장까지는 약 1.56km 정도의 거리이고요. 완만한 경사의 찻길이었다면 북한동 역사관이 있는 하창지에서부터는 북한천을 건너 본격적인 북한산 산행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북한동 역사관에서 새마을교를 지나 북한천을 건너면 앞쪽으로 갈림길이 나오고요. 작은 미니식물원 앞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 길은 가파른 길의 백운대와 원효봉으로 갈 수 있고요. 오른쪽 길은 완만한 길의 백운대와 대남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답사길이 숙종의 길과 남장대지 능선이므로 행궁지로 가기 위해 대남문 아래에서 흘러내려오는 오른쪽의 북한천을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천을 처음으로 건너 백운대 갈림길에서 오른쪽의 산성계곡길로 들어서면 곧바로 고무가 깔린 데크길이 북한천의 왼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궁지 갈림길까지 산성계곡길과 계속 동행할 북한천 계곡의 물줄기입니다. 데크길이 데크 계단길로 바뀌는 언덕이 시작되는 길 왼쪽으로는 생뚱맞은 용왕상이라고 불리는 석상이 세워져 있고요.
데크 계단길을 한참을 올라가면 길 왼쪽으로 선봉사란 사찰이 나옵니다. 선봉사까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선봉사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선봉사 앞에서 내려다본 북한천과 올려다본 의상봉의 모습입니다. 선봉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부감이란 암자가 나오고요. 거부감 앞의 북한천의 물줄기입니다. 길 왼쪽으로 보이는 거부감의 모습입니다. 거부감에서 콘크리트로 된 다리를 지나 북한천을 건너면 다리 끝 지점에서 갈림길이 나오고요. 오른쪽 길로 가면 승용사찰들 중의 하나인 북룡사를 지나 의상능선의 의상봉과 용출봉 사이의 가사당 앞문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행궁지는 대남문 방향이니 산성 계곡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1.9km를 올라왔고요. 하창지 백운대 갈림길에서는 400여 미터를 올라왔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북한천의 위치가 산성 계곡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뀝니다. 거부감 앞에서부터 중흥사 갈림길까지는 완만한 경사길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부터 북한천을 따라 산성 계곡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북한천의 멋진 경치도 감상하면서 중간중간에 북한산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성의 축성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결단을 내려 축성을 시작한 것은 숙종 37년인 1711년입니다. 북한산성은 북한산의 주요 봉우리들을 연결하여 둘러싸은 산성으로 외적의 침략이나 국가변란 시 피난처이자 보호장처로서 축성을 시작하였는데 놀랍게도 1711년 봄에 축성을 시작하여 6개월 만인 가을에 축성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거부감과 중성문 중간에 있는 길로 데크길로 가셔도 되고요. 박석을 깔아놓은 돌길로 가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축성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삼군영이라고 하는 훈련도감, 금유영, 어영청의 정규군과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승군인 승려들이 축성구역을 분담하여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북한산성의 성문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지나오면서 살펴본 의상봉과 원여봉 사이의 낮은 지형에 자리 잡은 대서문과 북한천에 설치된 수문이 있고요. 의상능선에는 의상능선 길머리를 지나며 설명드린 가사당 앞문, 부항동 앞문, 청수동 앞문 이렇게 3개의 앞문이 축성되었고요. 산성준흥선이라고 하는 문수봉에서 만경대 아래의 용암봉까지에는 축성 당시의 이름으로 소남문, 대동문, 보국문, 소동문, 용암문 등 대문 3개와 앞문 2개를 더해 총 5개의 성문이 축성되었으며 백운대와 만경대 사이에는 북한산성의 대문과 앞문들 중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백운봉 앞문이라는 앞문을 축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여능선의 영취봉, 지금의 염초봉과 원여봉 사이에는 북문이라는 대문을 그리고 원여봉 중턱에는 시구문으로도 불리는 서안문을 축성하였습니다. 어느덧 북한산성의 성문들 중에
망내격인 중성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중성문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문은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이고요. 홍해문 위쪽으로 문루가 있습니다. 문루의 왼쪽 성벽 너머로는 거대한 노적봉이 보입니다. 중성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돌아보면 성문 왼쪽으로 문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고요. 성문 오른쪽으로는 멧돼지같이 생긴 커다란 바위가 성벽을 받치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북한천 계곡물이 흘러갑니다. 중성문의 문루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루에 올라서서 바라본 문루 왼쪽의 모습과 문루 왼쪽으로 길게 이어진 성벽의 모습입니다. 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옛 성벽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벽에서 돌아서면 문루 기와지붕 위쪽으로 노적봉이 보이고요. 노적봉 왼쪽으로 백운대도 보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경치입니다. 중성문 문루의 오른쪽 아래에서 바라본 문루의 모습과 오른쪽 성벽의 모습입니다. 성벽이 계곡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성벽이 북한천에서 잠시 끊어졌다가 북한천 계곡 건너의 바위 안반 위쪽으로 다시 성벽의 모습이 보입니다. 끊어진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북한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 물길 위에 수문이 있었습니다. 끊어진 오른쪽 성벽 위에서 바라본 북한천의 모습입니다. 지금 서 있는 오른쪽 성벽 아래에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시구문이라 불리는 앞문이 있습니다. 시구문 위쪽의 성벽 모습입니다. 중성문의 문루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중성문 문루 앞쪽으로도 대서문에서 본 것과 같은 낮은 담장인 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루의 앞쪽 중앙에는 한자로 중성문이라 쓰여진 편액이 걸려 있는데 중성문 복원 당시 고향시장인 신동영 시장의 글씨입니다. 중성문과 노적봉, 백운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문루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문루에서 내려가면서 중성문의 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성문의 누열은 그냥 평범하고 밋밋한 모양의 배수구 모양입니다. 대서문의 용머리 모양 누혈과 비교가 됩니다. 문루에서 내려오면 홍해문 건너편 멧돼지 모양 바위 앞에 중성문 수문에 관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성문 오른쪽 성벽 아래에 있는 앞문인 시구문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문 오른쪽 성벽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멧돼지를 닮은 바위 뒤쪽으로 내려가면 북한천 계곡이 있고요. 북한천변에서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북한천변의 커다란 바위와 중성문 오른쪽 아래의 멧돼지를 닮은 바위를 이용하여 위쪽에 긴 돌정대들을 얹고 연결하여 문을 만들고 돌정대들 위쪽으로는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시구문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구문은 중성문 앞의 큰 길로 연결이 됩니다. 시구문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성벽을 떠받치고 있는 긴 돌 장대들이 보이고요. 지도릿돌과 잠금목을 걸치는 구멍도 보입니다. 중성문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중성문은 바위 안반으로 된 언덕 위에 설치된 듯 성문 앞쪽의 길은 성문에 비해 좁고 경사가 있습니다. 중성문 성벽 너머로 노적봉이 보이고요. 성문 오른쪽에는 중성문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중성문과 시구문, 수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성문을 살펴보았으니 북한산성 성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성문으로 올라오면서 설명드린 북한산성의 성문들은 1711년 북한산성 축성 당시에는 대문 5개와 앞문 7개, 수문 1개 등 총 13개의 성문이 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714년에 중성문과 시구문, 중성문 옆의 수문이 만들어져 북한산성에는 모두 16개의 성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문들 중 지금의 대남문과 대성문, 대동문은 축성 당시의 성문 이름과 지금의 성문 이름이 다릅니다. 중성문에서 산성 계곡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오면 왼쪽 북한천을 건너 노적사를 거쳐 노적봉으로 갈 수 있는 노적교가 나옵니다. 오늘은 행군기로 가야 하니 북한천을 왼쪽에 두고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노적교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진국교라는 다리가 나오고요. 진국교 앞에는 진국교라는 표지석을 세워 놓았습니다. 진국교를 건너갑니다. 진국교를 건너면 길 왼쪽으로 커다란 화강석에 구 진국사, 진국로라고 쓰여진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국사는 노적사의 옛 사찰명이고요. 노적사가 노적봉 아래에 있으니 노적사로 사찰 이름을 변경한 듯합니다. 이정표에 대남문이 2.7km라고 표기되어 있으니 거부감에서 600여 미터를 올라왔고요. 하창지 백운대 갈림길에서는 약 1km를 올라왔습니다. 진국교를 건너니 북한천의 위치가 산성 계곡길의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북한산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문들 이외에 북한산성의 안쪽에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 유사시 임시왕궁으로 사용될 왕의 거처인 행궁이 지어졌고요. 무기와 식량을 보관할 상창, 중창, 하창 등의 7개의 창고가 지어졌으며 주요 군사시설로는 3군형의 주둔지인 훈련도감 유영, 금유영 유영, 어영청 유영과 각 장군의 주의소인 동장대, 북장대, 남장대 이렇게 3개의 장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장대들은 모두 소실되었다가 이들 중 동장대는 복원이 되었는데 원형을 알 수 없어 수원화성의 서장대를 참고하여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중홍사 갈림길에 도착하였습니다. 중홍사는 북한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승용사찰입니다. 진국교를 건너 구 진국사 앞 이정표에서 중홍사 갈림길까지는 약 400여 미터의 거리이고요. 중홍사 갈림길에서 다음 이정표가 있는 중홍사 앞 삼거리까지는 약 300여 미터를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중홍사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가시면 의상능선의 중취봉과 나월봉 사이의 부항동 앞문으로 갈 수 있고요. 왼쪽의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가시면 산영로와 비석거리를 거쳐 중홍사로 갈 수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왼쪽의 데크 계단길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데크 계단길을 올라가며 장대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대는 북한산성의 동쪽 수비를 맡은 금유영 장군의 장대로 지금의 대동문과 용안문 사이의 시단봉 위에 설치가 되었으며 북장대는 북한산성의 북쪽의 수비를 맡은 훈련도감 장군의 주의소로 노적봉 서쪽의 기린봉 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남장대는 대남문, 중성문, 대서문 등 북한산성의 남서쪽의 수비를 담당한 어영청 장군의 장대인데 행궁 위쪽의 지금의 남장대지 능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데크 계단길을 다 올라오면 길 왼쪽으로 비석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군들을 북한산성 선정비군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선정을 베풀어 세워졌길 바라봅니다. 바위에 암각된 글씨는 북한 승도 절목이라고 하는데 승려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새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산성 선정비군 앞쪽의 길 오른쪽으로는 산영로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산영로의 뒤쪽으로는 북한천이 흐르는데 계곡물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산영로 앞쪽의 모습입니다. 산영로 현판의 모습입니다. 산영로 뒤쪽의 계곡 아래로 내려와 바라본 북한천 계곡물과 산영로의 모습입니다.
산영루는 한일자 모양의 정자가 아니고 보물의 정자 모양의 정자입니다. 북한천 계곡 아래에서 산영루 앞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산영루와 북한산성 선정 비군 앞을 지나 중흥사로 이동하겠습니다. 북한산성 선정 비군을 지나 중흥사로 가는 길의 중간에 북한천 계곡 위쪽에서 바라본 산영루와 북한천 계곡의 물줄기의 모습입니다. 산영루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산성 계곡길 왼쪽으로 복원 중인 중흥사가 나옵니다. 중흥사는 북한산성 안에 있었던 13개의 승용사찰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승군의 총사령관인 도총섭이 진무를 보던 총서병이 있었던 사찰로 북한산성 승용사찰의 본부였습니다. 중흥사 앞쪽에 놓여진 중흥사와 산성 계곡길을 연결하는 아치 모양의 다리입니다. 중흥사에서 아치 모양의 다리를 통해 산성 계곡길로 나오면 산성 계곡길 오른쪽으로 넓은 갈대밭이 보이는데 이곳이 북한산성의 중창이 있었던 중창지라고 합니다. 중창이 있었던 갈대밭에서 대남문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 길로 가시면 백운대로 갈 수 있고요. 오른쪽 길이 대남문과 행궁지로 가는 길입니다. 중창지가 있는 중흥사 앞 백운대와 대남문의 갈림길에서 대남문까지는 2.0km가 남았고요. 행궁지까지는 0.7km의 거리입니다. 행궁지로 가려면 중흥사 앞 삼거리에서 대남문 방향의 오솔길 같은 산성 계곡길을 따라 가시면 되는데 조금만 걸어 들어가시면 북한천을 건너는 작은 나무다리가 나오고요.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서 위치가 왼쪽으로 바뀐 북한천을 옆에 두고 계곡과 거의 붙은 산성 계곡길을 따라 호조창이 있었던 호조창지까지 약 400여 미터를 올라가시면 됩니다. 호조창지까지 올라가면서 승군의 총사령관인 도총섭으로 북한산성에서 30여 년을 보낸 성능스님과 스님의 저서인 북한지라는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능스님은 숙종 37년인 1711년 북한산성 축성 당시 승군 총사령관인 도총섭으로 임명되었고요. 영조 21년인 1745년까지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북한산성에서 도총섭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북한산성과 함께한 성능스님은 1745년 후임 도총섭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 그동안 습득하고 경험한 북한산성의 역사와 지리, 운영 등등의 모든 것을 수록한 북한지라는 목판본 책자를 만들어 후임 도총섭에게 인계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북한지에는 북한도라는 북한산성의 지도가 3장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북한산을 다니면서 보게 되는 안내판들의 북한산성 지도는 모두 북한지의 북한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북한지는 북한산성의 교과서로 불리는 아주 중요한 책자입니다. 그러는 사이 호조창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호조창지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호조창지 위쪽으로는 갈림길이 나오고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산성 계곡길을 따라 계속 직진을 해서 1.5km를 더 올라가시면 대남문이 나오고요. 행궁지로 가려면 오른쪽 길로 가셔야 하는데 이정표에는 행궁지 표기가 없고 청수동 앞문 1.5km만 표기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고 청수동 앞문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호조창지에서 행궁지까지의 거리는 200여 미터의 거리인데요. 다른 등산로들에 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어 잡초들이 무성한 오솔길입니다. 행궁지로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 보이고요. 길은 오르막과 평탄한 길을 반복합니다. 행궁지까지 올라가면서 북한산성의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과 성벽 이외에도 성문과 성문 사이에 병사들의 초소 및 주둔지로 사용된 근 150여 개의 성랑이 세워졌으며 또한 각각의 성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식수 확보를 위한 우물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산성의 축성이 완료되자 국가 최고 통치기구인 비변사에서는 1711년 10월에 북한산성의 축성 완료를 보고합니다.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행궁지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행궁지를 살펴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행궁지 입구에 세워진 행궁지의 안내판입니다. 한창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행궁지의 모습입니다. 행궁지에서 나와 청수동 앞문 방향으로 행궁지를 돌아 올라가면 행궁지 위쪽으로 남장대지 능선이 있습니다. 청수동 앞문까지는 1.3km 남았고요. 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 3.9km를 올라왔습니다. 행궁지에서 남장대가 있었던 남장대지 능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은 경사가 굉장히 급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구간입니다. 이런 바위면이 나오면 바위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있고요. 바위면을 다 올라가서 뒤돌아보면 북한산 사령부가 조망이 됩니다. 바위면 위쪽에서 뒤돌아본 북한산 사령부의 모습입니다. 바위면 위쪽의 조망 장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청수동 앞문 0.8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는 4.4km의 거리입니다. 이정표를 지나 가파른 비탈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다 이렇게 생긴 바위를 오르면 원여봉과 북한산 넘어 도봉산까지 조망이 되는 전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구름도 예쁘고 북한산 넘어 도봉산은 물론 수락산까지도 조망이 됩니다.
도봉산과 수락산까지 보이는 전망 포인트를 지나 마지막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비탈길을 다 올라와 사슴의 뿔같이 양옆으로 갈라져 자라는 이런 모습의 소나무가 보이면 남장대지 능선에 거의 다 올라온 것입니다. 이곳을 상원봉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슴 뿔같이 생긴 소나무에서부터 남장대지 능선이 끝나는 7.15봉까지는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은 있지만 거의 평탄한 능선길이고요. 능선길의 왼쪽으로 펼쳐지는 산성주능선과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의상능선의 경치가 정말로 훌륭합니다. 여기는 남장대지 능선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조망장소인데 뒤쪽에서부터 북한산 사령부와 도봉산은 물론 수락산과 불암산이 조망이 되고요. 또한 용암봉에서 문수봉까지 이어지는 산성주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입니다. 소나무 가지에 가려진 문수봉의 왼쪽과 오른쪽으로는 보현봉과 7.15봉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장대가 있었던 남장대지까지 가면서 북한산성의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성의 축성 완료를 보고받은 숙종은 이듬해인 숙종 38년인 1712년 4월 10일에 북한산성 행차에 나서는데 새벽 일찍 창덕궁을 출발해 숭례문을 통해 도성을 나와 홍제천을 건너고 구파발을 지나 북한산성의 서문인 대서문을 통해 북한산성에 들어갑니다. 북한산성의 성벽과 수문을 둘러보고 산성 계곡길을 따라 행궁으로 이동하여 행궁을 둘러보고 장대들 중에 동장대에 올라 북한산성의 안팎을 살펴보시고 지금의 대동문을 통해 북한산성을 빠져나가 수유리 쪽으로 하산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흥인지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 창덕궁으로 환궁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 대서문에서 행궁지까지의 길을 숙종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행차에 후일 영조가 되는 19살의 연인군이 동행하였고요. 영조는 왕이 된 이후 48년 후인 1760년에 대성문을 통해서 한 번, 그리고 60년 후인 1772년에 지금의 대남문을 통해 또 한 번 북한산성에 행차하여 모두 3차례 북한산성을 찾은 왕입니다. 북한산성 행차를 다녀온 숙종은 대서문에서 행궁지로 오르는 길이 지대가 낮고 지형이 평탄하여 적의 공격에 취약하니 적의 공격을 이중으로 방어할 차단성인 중성을 성 안쪽에 쌓을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숙종 40년인 1714년에 만들어진 이중 차단성인 중성의 성문으로 중성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성문 옆으로 시구문과 수문이 만들어져 북한산성에는 모두 16개의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성문은 노적봉과 의상능선의 정취봉 사이의 협곡에 쌓은 중성의 성문으로 북한산성의 내성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북한산성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마치고 남장대지 능선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7.15봉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남장대가 있었던 남장대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남장대지에는 지금은 장대도 없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시야가 막혀 있고요. 남장대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신에 남장대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남장대지 능선의 오른쪽으로 북한산의 원효능선과 의상능선의 모든 봉우리들이 조망이 되는 조망바위가 있습니다. 의상능선 너머로는 멀리 한강은 물론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칠일오봉 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전망 포인트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뒤쪽으로는 원효능선과 도봉산도 보이고요. 의상능선의 나한봉 너머의 오른쪽으로는 응봉능선의 응봉이, 그리고 나한봉의 왼쪽 너머로는 비봉능선의 비봉과 향로봉은 물론 삼호바위도 보입니다. 앞쪽으로는 남장대지 능선의 최고봉인 715봉과 문수봉도 보입니다. 또 다른 전망 포인트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이곳 전망 포인트에서는 남장대지 능선의 오른쪽 뒤쪽으로 보이는 북한산 사령부에서부터 원효능선의 염초봉, 원효봉을 거쳐 의상능선의 의상봉에서 문수봉까지의 7개의 봉우리 모두와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남장대지 능선의 715봉은 물론 715봉의 왼쪽으로 펼쳐지는 문수봉에서부터 만경대 아래의 용안봉까지 이어지는 산성준흥선까지를 모두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남장대지 능선의 715봉에 거의 다 도착하였습니다. 길 앞쪽으로 715봉의 정상부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715봉 정상부 바로 전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또 다른 전망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곳 전망 포인트에서는 비봉능선, 응봉능선은 물론 의상능선의 모든 봉우리들과 100군데로 이어지는 원효능선의 봉우리들, 그리고 도봉산은 물론 지나온 남장대지 능선도 조망이 됩니다. 전망 포인트 아래로는 낭떠러지이니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북한산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십시오. 칠일오봉 정상에 도착하기 전의 마지막 전망 포인트에서 남장대지 능선길로 올라가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715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칠일오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정표 기둥에는 누군가가 715봉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오른쪽 길은 의상봉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의상능선이고요. 왼쪽 길로 내려가시면 청수동 앞문을 지나 문수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정표 앞쪽으로는 성랑지가 있고요. 여기까지 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는 5.1km를 올라왔고요. 행궁지에서는 1.3km를 올라왔습니다. 715봉 정상의 성랑지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의상능선의 나한봉이 내려다 보이고요. 앞쪽으로는 비봉능선이, 왼쪽으로는 연화봉과 문수봉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숙종의 길과 남장대지 능선의 사전답사 1부 영상을 마치고 2부 영상에서는 의상능선 하산길을 사전답사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